50페이지 보면은 이제 실손 입원 의료비 지급 기준 우리 계속 했었었죠. 실손 의료비 이제 2009년 8월 갱신 계약 이후 건부터는 이제 통원을 면책 기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연간 180회니까 거의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면책 기간은 뭐 있지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1년에 180 지금 거기 책에 어떻게 적혀 있어요? 180회예요. 180회 한도. 응, 근데 1 말고 180회라고 하면 돼요. 180회 한도고 이제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에는 신규로 진행할 수 있다 했죠. 외래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제 입원 같은 경우는 실손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9년 8월부터 14년 4월 이전까지 경우는 발병일로부터 1년 보상 후 90일 동안 면책 기간이 적용이 된다. 이해했어요? 유의해야 될 게 마지막 입원일로부터 180일 경과돼도 새로 접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 연도 있는 계약은 무조건 입원하면 이제 1년 동안 한 사고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대신에 이제 14년 4월 이후부터 그리고 16년 1월 1일 이전 상품까지는 이제 1년 보상 90일 면책 기간 적용은 하지만은 마지막 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신규로 이제 진행할 수 있다. 이해했죠? 그리고 이제 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천만 원 한도까지 180일이든 뭐 1년이 경과하던 이제 동일 건은 한 사고에서 진행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크게 실손은 이렇게 기본적인 뭐 보상 기준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오른쪽 이제 51페이지 보면은 신규 기존 사고 구별 및 클레임 처리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무계약이랑 신계약일 때 질병통원의료비는 동일 질병의 1년간 30회 보상 후 180일 면책기간 존재한다. 계속 했던 내용이죠. 만약에 이제 1년 되기 전에 30번이 다 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상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다 찬 날로부터 면책기간이 미리 들어가요. 아, 30회가 이제 된 시점부터 180일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뭐 실제로는 1년이 안 됐지만 이 사람이 뭐 물리치료를 했는데 엄청 많이 갔어요. 많이 가서 3개월 만에 다 써버렸어요. 30회를. 그러면 그 3개월 다 쓴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새롭게 다시 1년 동안 보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계약은 1년 보상하거나 1년 또는 30회라고 보면 돼요. 기본으로 이렇게 지나면 180일 면책 기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아까 상해 통원 의료비는 새 사고로 안 된다 했죠. 신계약 상해 사고는 1년간 보상 후 끝이다. 그리고 질병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1년간 보상하고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면책 기간이 있다. 이후에 이제 새발병으로 다시 1년 가능하고 또 180일 쉬고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상해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도 이제 1년간 보상 후 새 사고는 보상 불가해요. 크게 이렇게 보면 되고 신신계약 적혀 있는데 신신이 실손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그 했던 기본 90%짜리랑 뭐 이렇게 있는데 09년 8월부터 14년 3월까지 그러니까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 보상하고 90일 면책기간 이후에 얘는 새로운 발병이 가능하다. 중요하다고 했죠. 14년 4월부터 15년 12월까지 요때 상품은 최종 통원이나 이제 입원 1로부터 180일 경과 시에는 새 사고 접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16년 1월 1일부터는 동일 상해나 질병 입원 시에는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던 말던 가입 금액 한도까지 청구번호 한 군데에서 계속 지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손 같은 경우는 통원은 우리 면책기간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거의 뭐 없으니까. 180일 이제 1년에 180회 보상하고 면책기간 없이 새 사고 그냥 접수 계속 하면 돼요. 1년, 1년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면 되고 예외가 있어요. 신계약 청구권 중에서 단순 감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단순 감기 코드가 J00이거든요. 뭐 기관지염 이런 거 말고
감기일 때 그냥. 제0 코드는 이제 6개월 단위로 보상을 해요. 그리고 얘는 면책 기간을 안 쳐줘요. 그냥 단순 감기는. 예, 이거를 뭐 장기 질병으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이제 이렇게 접수해서 처리를 하면 돼요. 신계약 감기 같은 경우는. 네, 제0 코드는. 나머지 뭐 기관지염이나 뭐 폐렴, 코로나 이런 건 따로따로 줘야 되겠죠. 그 1년 보상하고 뭐 6개월 쉬는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질병 입원 일당은 이제 한도까지 누적으로 한 사고 번호에서 지급을 한다. 대신에 이제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하면 신규로 새 사고 접수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관에 보면 질병 입원 일당 뭐 약관 보면 이제 최종 퇴원일로부터 뭐 180일 경과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뭐 입원으로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0일 텀이 있으면 새롭게 접수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상해 입원 일당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상해 입원 일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 옛날 계약은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과다 지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확인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뭐 11년 4월 이후 상품은 동일 상해로 치료할 때는 한 사고 번호에서 한도까지 이제 누적으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한도가 뭐 180일을 하면은 그 한도 찰 때까지 이제 한 사고에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년 4월 이후, 요거는 상해 일당 이후는 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11년 4월. 그리고 신계약에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모두, 모두 쓰면 광고에도 보이나요? 아, 신계약이고, 신계약이고, 질병 통원이에요. 통원. 날짜가 처음 최초 내원일이 23년 1월 22년 할까요? 23년은 상관없겠죠? 23년 2월 1일, 4월, 2월 2일, 4월 2일, 네, 지우개 없었어요. 오늘 펜으로 지우 같아요, 23년. 조금 헷갈리려나? 22년도 할까요? 이렇게 있어요. 약 질병 통원인데, 이제 질병 통원은 1년 보상하고, 우리 180일 쉰다고 했죠. 그러면 세발령 기간은 언제로 잡으면 될까요? 1번, 2번 중에. 언제로 잡으면 될까요? 혹시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신계약 이제 질병 통원으로 내원을 했어요. 2년 1월부터 이렇게 쭉 연달아서 이 사람이 23년 2월까지 내원을 했거든요. 네, 이제 1년 보상하고 우리가 면책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신계약은. 네. 그럼 세발령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1번이 될까요? 2번이 될까요?
몇 번이 될까요? 2번? 2번? 몇 번? 1번? 2번. 근데 나 1번. 23년 6월 만약에 이제 이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면 이제 1년 시점이 언제죠? 1번. 그 1년 시점이 일단은 12월 1일까지 얘가 한 사고에서 보상을 할 수 있겠죠. 이 2월은 이제 1년이 넘어가 버리니까. 요때 보상을 하고 이제 6개월 요 기간에 이제 면책기간에 들어가 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1년 보상하고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6개월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180일이. 그럼 면책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되냐면 요 기간 왜 이러나요? 요 기간에서 이제 180일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 중에서 1번부터 보상이 가능하겠죠. 7월 달부터. 근데 우리가 기간을 조금씩 조정해주기는 해요. 고객이 만약에 금액이 기회가 더 크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 22년 2월 1일부터 이렇게 해도 지금 이건 1년 넘어버리잖아요. 이거를 보상하려면 이렇게 보상을 해야 돼.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1년 얘가 이걸 받고 싶다 하면 고객이. 그럼 1년을 뒤에서 홀로 1년을 잡아줘야 돼. 근데 22년 2월 1일, 1월은 이제 1년이 넘어버리니까 가을부터 보상을 하게 되겠죠. 가을부터 23년 뭐 3월 31일까지 1년치를 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 외래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1년 보상하고 6개월 쉬는데 이 기간에 따라 조금씩 조정을 해주긴 해요. 고객이 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뒤에가 너무 크다 이러면 뒤에 몇만 원, 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20만 원 나와. 이걸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럼 기간을 조정해주기도 해요. 근데 1월달과 2월달 이미 초였어서 지급이 완료됐는데 23년도 2월 거를 마음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조정해주기도 해요. 이렇게 결산상으로 이렇게 해서 요금에 받은 걸 떼고 그러니까 오늘 아니 여기 줄 거에서 이제 요금에 떼고 주면 되죠. 1월 2월까지 여기 이제 뭐 금액이 여기서 여기 나간 게 뭐 이거 두 개가 5만 원이 나갔어요. 총 1월 2월 한 개. 근데 여기에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럼 20만 원에서 5만 원 빼고 주면 되죠. 대신에 기간을 이렇게 조정해주세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고객이 이제 원하거나 불만이 심하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요때부터 지급을 한다고 치면 1년을 보상하고 6개월 쉬고 다시 가능하니까 1번부터 보상 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요청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뇨 이런 약 타시는 분들은 계속 내원을 하셔야 되니까 뒤에 이제 검사하면서 약을 또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뒤에 그 검사한다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면책 기간이라서 못 줄 때, 이럴 때 조정을 좀 해주기도 해요. 가능한 선에서 이렇게 기간을 앞뒤로 하면은 이제 빼고 주면 이게 좀 더 크게 나간다 하면 고객도 알겠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기도 해요. 근데 1월 1일부터 지급을 그렇죠. 180일 지나고. 아니, 7월 1일 아니고, 그건 예시를 든 거고. 네, 7월 1일부터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월 1일부터 이제 6개월 하면 며칠이죠? 하여튼 우리 시트가 다 있어요. 날짜 계산 시트 다 줄 거거든요. 거기 이제 저 12월 1일을 넣으면 언제부터 보상 가능하지 6개월 이렇게 계산하고 기간이 딱 나와요. 그 기간부터 이제 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보상을 할 수 있고, 내가 저기 적은 건 예시로 7월이랑 9월이 있는데, 어느부터 이제 보상이 가능한지 물은 거예요. 그럼 6개월 지났기 때문에 7월부터 얘는 돈을 줄 수 있는 거죠. 뭐 7월 3일에 갔든 5일에 갔든 줄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신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면책 기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업무하다 보면은 처음에 제일 뭐 추가로 진행할지 아니면 내가 신규로 진행할지를 제일 먼저 볼 거예요. 사고 목록 조회를 이렇게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혹시 컴퓨터 이거 화면 볼 수 있나요? 근데 저번 질문이 만약에 아까 전에 13년도 2월달에 고객이 금액이 커서 보상을 주셔가지고 앞에서 저희가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음식 기간이 또 조정되는 거죠. 지금 아까 전에 그 화면에서 1년 이제 다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들어가죠. 아까 4월이었죠. 그러면은 23년 4월, 그 3월 31일까지 보상하고 6개월 들어가는 거죠. 기간을 바꾸는 거죠. 예. 그 기간을 앞에 5만 원 받은 거를 빼고 주고 기간을 옮기는 거죠. 뒤로. 보상 가는 기간을. 예. 그래서 주는 날부터 1년으로 잡고 또 다시 6개월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알겠지, 본인이. 면책기간 우리가 안내할 거니까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그래서 보통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이제 1년인데 간혹 이게 조정이 필요하다 하면 조정을 우리가 유도리 있게 해줄 수는 있다. 이 뜻이에요. 화면 켤 수 있나요? 그 컴퓨터 화면? 저거 빨간 거 누르면 될 것 같은데. 맞죠? 보면 나중에 우리가 사고 목록 조회라고 이런 화면을 쓸 거예요. 좀 크게 할 수 없는가? 오른쪽에. 키시는 이런 식으로 얘 뭐 아이디나 아니면은 무슨 뭐 그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거 치면은 이제 얘가 청구한 목록들을 다 조회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추가 건의를 하면 이쪽으로 전달하고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신계약이라 하면 22년 2월부터 뭐 일단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이 사고 일자랑 지급한 일자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지급해서 이제 뭐 팀장님, 저희는 화면이 안 보여요. 화면 안 보여요? 네, 공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화면 공유 누르시면 밑에 줌. 화면, 네, 그거. 네, 맞아.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 피보험자의 청구 이력이 이렇게 쫙 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만약에 내가 이번에 이걸 담당했다, 손목이다. 그럼 앞에 또 손목이 있잖아요. 신계약이고 면책기간 확인해야 돼요. 그럼 이제 앞사고 들어가서 기간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이 없으면 내가 지급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급을 할 거고 이미지 시스템도 보면 키보드가 좀 이상한데. 이미지 보면 뭐 청구 일과조회, 타사계약조회, 계약장표 나중에 다 배울 건데 그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청구 일과조회, 아까 전에 봤었던 화면이죠. 그래서 뭐 추가가 있는지 이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확인을 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타사계약, 계약이 타사 있는지 계약이 뭐 여러 건이면은 비례보상해서 나눠서 줘야 돼요. 타사랑. 그래서 계약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장표에는 이 사람이 가입한 거의 이제 담보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상할 게 있는지, 그리고 계약이 몇 년도 계약인지, 뭐 보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의료비가 따로 없어서
이거는 계약이 엄청 많죠? 21장 있어요.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이 사람이 가진 계약, 그리고 상태가 어떤지, 부활 불능인지 뭐 정상 계약인지 지급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일 배울 건데 2020년 이렇게 돼 있죠? 9월. 그러면 얘가 뭐 실손, 계정 실손이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보험 기간 몇 년도 뭐 몇 월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구신, 신신 뭐 계정 실손 내일 배울 거고 쭉 배울 건데 보면 이렇게 실손 의료비 계약 연도 있고 담보들이 어떻게 뭘 보상해야 될지 나와 있어요. 실손 의료비 뭐 이런 식으로. 2번 외래 그리고 얘는 아까 계정 실손은 특약이 있다 했었죠. 1, 2, 3 있다 했는데 1, 2,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수 치료, 뭐 주사제, 그리고 MRI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보면 아 얘는 계정 실손이구나.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업무를 할 거예요. 영수증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고 뭐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보고 보상을 할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조용해요? 네, 이제 될 거예요. 뭐 세분의 약서 보고 어떤 치료인지 뭐 이렇게 할 거고 계약이 이제 많으면 보상할 게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수술을 했으면 수술비 지급해야 되겠고 입원했으면 일정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담보들을 다 확인해서 지급을 해야 돼요. 응. 이 사람 많죠?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요즘 많아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건 자세한 건 나중에 뭐 전산할 때랑 다 자세히 배울 거예요. 다시 화면 돌릴까요? 아까 그 보드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52페이지 볼까요? 52페이지는 면책기간 경과 뭐 접수인데 이거는 아까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넘어갈게요. 보면은 뭐 질병 180 경과 세사고 가능한지 여부가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면책기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문자로 안내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뭐 보상기간 언제고 이번에 청구한 게 만약에 면책기간 6개월에 걸려서 보상이 안 되는 영수증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선으로 안내하던지 아니면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문자로 안내를 해달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내준다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가능하고 언제부터는 새발병을 보상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53페이지는 이제 이때까지 했던 건데, 뭐,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데 한번 볼게요. 보면 뭐 실손 의료비 그리고 1, 2, 3 선택형 표준형 이렇게 있다 했죠. 기본으로 이제 실손 의료비는 90% 그리고 선택형은 90%도 있고 90, 80도 있고 뭐 표준형은 80%짜리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담보에 실손 의료비 뭐 1, 2, 3나 선택형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아까 계약 장표에. 이런 거 보고 이제 담보 이렇게 판매 시기랑 이런 거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상급 병실료 차액은 아까 전에 우리가 50만 원, 50만 원이란다. 50% 보상한다 했죠. 일 평균 이제 10만 원 한도 한해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임신질환 실손 입원 의료비. 이거는 이제 15년 5월부터 판매됐는데, 보상 비율이 어떻게 된다 했죠? 8, 80%? 80% 보상 비율인데, 48 맞아요. 통상 분만 일수가 응. 자연분만 4일, 제왕절개 8일. 응. 초과해야지 줄 수 있다. 48. 왜 그래요? 그리고 담보별 명칭 구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아까 계속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내일 간단하게 보면 이제 오른쪽에 필손 의료비, 비급여, 뭐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증식치료 이렇게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개정 실손 상품인데 내일 배울 거예요. 특약 1, 2, 3 이렇게 있는데 도수치료, 체액충격파, 증시치료가 1이에요. 특약 1인데 요거는 2만 원이랑 30% 중에 뺀 것 중에 공제가 더 큰 금액으로 보상을 해요. 그리고 비급여 MRI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2만 원 또는 30%. 그리고 주사제도 2만 원 또는 30% 중에 더 많이 빠지는 금액으로 보상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노후실손. 노후실손 아까 했었죠? 입원은 공제가 얼마였죠? 30만 원. 외래는 3만 원. 그리고 비급여가 선공제라고 했죠. 비급여에서 먼저 빼고. 그리고 난 이후에 보상 비율은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요양병원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도 똑같다고 했죠. 근데 비급여 비율만 달라지고 비급여 비율이 50%라고 했죠. 그렇게 들어가고 이때 보면 이제 개정 실손 비급여 특약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게 상품이 조금 달라진 점이 특약 1, 2, 3마다 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장 범위가 외래로 가도 조금 커지겠죠? 근데 대신에 공제는 더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급여도 빠지고 비급여도 빠지고 이 특약 상품도 빠져요. 공제가 총 3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제가 많이 되는 상품이고 뭐 장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외래로 MRI 찍었으면 신계약이다. 그러면 10만 원 한도면 10만 원까지 못 받잖아요. 50만 원 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원 또는 30% 공제를 하니까 30% 공제하고 한도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35만 원에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고 보면 이제 뭐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을 하고 2만 원이랑 30% 중에 공제가 더 큰 금액으로 보상을 한다. 대신에 이제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을 하거든요. 연간으로. 근데 이제 350만 원 이내까지 보상할 수가 있어요. 이 도수랑 이런 한도는 350만 원 이내에 50회까지 보상을 하고 그리고 밑에 이제 비급여 주사제 그러니까 얘는 특약2라고 불러요. 특약2인데 얘는 비급여 주사 치료를 했을 때 이거 나중에 시트도 다 줄 거예요. 시트에 이제 이게 기본형인지 아니면 이런 특약이 들어가는지 주사제랑 이제 주사 재료대가 특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주사 특약도 이제 비급여 주사도 기본형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특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 이런 거는 기본형이거든요. 그 특약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트도 있고 뭐 의료 통합 검색에서도 쉽게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주사제는 보통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250만 원 이내에서 이제 입통원 합산 50회 한도에서 보상을 한다. 그리고 또 뭐 1년 단위로 350만 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보면 뭐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이런 주사제들은 기본형으로 줘요. 그냥 똑같이. 특약으로 이렇게 주지는 않고. 근데 나머지 뭐 영양제라든지 뭐 보상되는 영양제라든지 일반 주사제들은 특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2만 원 또는 30% 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급여 중에 MRI나 MRA 얘는 우리가 특약 3라고 불러요. 특약 3이고 이것도 똑같이 이제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 조영제나 판독료도 같이 포함해요. 특약 3에 포함을 하고 2만 원이랑 이것도 30% 중에 더 큰 금액으로 보상을 해요. 공제가 더 큰 금액으로. 그리고 얘는 1년 단위로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 한도도 정해져 있고 이제 공제 금액도 정해져 있어서 이제 내일 배우면 아마 공부를 할 건데 이제 점점 내일 또 하나 더 배우겠죠, 실손이. 내일 한 개 더 배우고 4세대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4세대 실손이라고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좀 현재까지는 4세대 실손까지 나와 있어요. 부신, 신신, 개정 실손, 16년 1월 그리고 개정 실손 뭐 이런 뭐 있죠 또 노후 실손 많죠 유병자 4세대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거예요.
임신중에서 있잖아요. 네, 그건 그렇다. 4일이나 8일이 안 되는 기간에 지는 거는 보상을 안 해주고. 네, 아예 면책. 그 출산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왕절개나 이제 자연분만을 해서 청구를 했는데 이 기간이 안 되면 아예 보상이 안 돼요. 10일을 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응,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 10일 입원했으면 이틀 지만 보상해주고. 아까 전에 그 뺀 금액 나눠서, 응. 그러니까 10일 그러니까 금액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보상이 그래서 아까 적다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이제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좀 많이 적게 나가요. 보상이 되더라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보상이 되더라도 조금 이제 금액이 나온 금액보다 이제 많이 적게 나가는 거죠. 그전에도 160만 원인가 나왔었는데 뭐 53만 원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보장이 조금 뭐 크진 않은 편이에요. 일반 실손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신 뭐 이런 관련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10일 입원했으면 10일에서 4일 빼거나 아니면 8일 빼거나 이렇게 빼고 네, 그렇게 지금 또 거기서 일수 나눠서 그리고 지급금액 곱하고 이렇게 해서 줬겠죠. 그래서 보상이 이제 크지는 않은 편이에요. 다음 페이지 7페이지 실손 의료비 주요 면부책 변화예요. 아까 계속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머리에 좀 잘 들어올까요? 응? 바로 뒷페이지 54페이지. 54페이지 보면 의료비 주요 면부책 변화 있어요. 그냥 쉬는 시간 안 하고 쭉 연달아 하고 좀 빨리 마칠게요. 의료비 주요 면부책 변화 보면 아까 구계약, 신계약, 그리고 신신 뭐 이렇게 이후 이렇게 다 나눠진다 했었죠. 보면은 구계약이랑 이제 신계약 보면은 구계약은 한방 이제 보상, 입원은 보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뭐 부책인 경우가 있고 신계약 같은 경우는 통원은 불가하고 입원은 어떻게 된다 했죠? 응, 부책. 통원은 면책이고 입원은 부책이다. 그리고 정신질환은 면책이다. 오른쪽 보면은 이제 실손 같은 경우는 한방은 우리가 급여만 준다 했죠. 비급여는 면책이에요. 근데 대신에 뭐 한방병원에 갔는데 요즘 큰 한방병원들은 양방과도 있고 한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만약에 한방병원에 갔는데 양방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양방 비용은 또 보상을 해요. 한방만 안 되는 거예요. 한방과는 안 되고 양방 비급여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정신질환도 이제 09년 10월 이후 계약은 부책인데 이제 치매 부분 부책이라고 했었죠. F00에서 03. 근데 이제 16년 1월 계약은 아까 뭐라고 했죠? 해당되는 F코드에 한해서 급여만 가능하고 비급여는 안 된다고 했어요. 보면 나와 있죠.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코드들이 이제 약관상에 이제 뭐 F 뭐 몇부터 몇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코드에 해당하면 준다고 보면 돼요. 급여만, 비급여는 안 주고. 그리고 치과 치료는 이제 구계약, 신계약은 상해에 한해서 보상한다. 한도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실손 같은 경우는 급여에 한해서는 부책. 그리고 뭐 관로에서 코드 있죠. 치과 질병 말고 다른 질병들 있잖아요. K09에서 K14 코드는 보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치과 질환 보통 K00에서 08이에요. 그래서 그런 치주염이나 이런 그런 뭐 충치 이런 치료들은 급여만 지급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비뇨기과도 했었죠. N39, 뭐 R32 이런 질환들. 과거에 이제 구계약, 신계약은 면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예전 뭐 01년 5월 10일 이전 삼성의료보험은 부책 일부 주는 게 있었어. 옛날 계약. 근데 이제 뭐 옛날 계약이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그 외 뭐 2001년 9월
2001년 9월 10일, 그러니까 진짜 옛날이죠. 01년도 계약이니까 그 구계약들 중에 일부 뭐 지급했었던 학문 관련 질환이나 이런 게 지급했었던 건이 있었는데 그런 거 빼고는 이제 다 면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현재 나오는 상품들은 09년 10월이나 16년 1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 했죠? 요실금 빼고는 부책이라 했죠. 39.3, 39.4, R32 요 코드 진짜 요실금 딱 나오는 그 코드 빼고는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뭐 퇴원 처방 이런 것들은 뭐 이번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책이다. 옛날 거는 그 현재 거도 이번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책이다. 한방첩약. 한방첩약도 이제 옛날 입원 상품들은 한방을 지급하니까 보상을 하는데 이게 소견서나 이런 데 치료 목적인 게 확인이 되면 지급을 해요. 근데 뭐 공진단이나 이런 그 보신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면책을 하면 돼요. 그게 아니고 뭐 치료 목적으로 뭐 이렇게 썼다고 첩약을 썼다고 이렇게 소견서가 들어와서 그게 보신제가 아니고 치료 목적인 게 확인되면 지급을 하면 돼요. 대신에 실손부터는 어떻게 된다 했죠? 비급여는 한방 비급여는 면책이다. 그리고 치질도 많이 들어오는데 과거에 이제 구계약, 신계약은 의료비가 면책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 상품들 중에 일부가 가능한 게 있어요. 뭐 2001년 9월 10일 이전이나 5월 10일 이전에 어떤 상품들은 일부 지급하는 게 있어요. 간혹. 그거 이외에는 다 면책이에요. 대신에 뭐는 줄 수 있다 했죠? 의료비는 못 주지만 일당은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실손부터 09년 10월 이후부터는 의료비가 일부만 되는데 비급여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험 적용되는 급여만 보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16년 1월 이후부터는 비급여 면책이 이제 뭐 변경되면서 코드가 이렇게 변경됐는데 어쨌든 한문 관련 질환 코드가 들어오면 비급여는 보상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급여만 보상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감면 금액, 뭐 병원 직원이나 병원 직원 가족 할인으로 이제 감면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상품은 뭐 직원이나 직원 가족 이런 부분 확인이 되면 뭐 병원에 확인하던지 아니면 서류를 받던지 재직증명서나 아니면 뭐 사원증이나 이런 거 받아서 우리가 진행을 해요. 그리고 16년 1월부터는 좀 바뀐 게 있어요. 16년 09년 10월이랑 실손부터는 이제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할인한해서 부책이라는 이게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뭐 병원 약국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할인해서 부책이다. 09년 10월 이후는 그래서 뭐 직원이나 이런 부분 확인되면 지급을 하면 되는데 16년도 이제 1월 이후부터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이게 약관에 명시가 돼 있어요. 소득에 무조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보통. 그래서 보면은 포함이 되는 병원도 있고 안 되는 병원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만약에 했는데 16년 1월인데 이제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감면을 보상 못 하는 거예요. 직원이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이 안 됐을 때는 과다가 될 수도 있으니까 16년 1월 이후 계약은 꼭 이제 확인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책, 치료 목적에 한해서는 부책이다. 현재도 이제 다 동일해요. 근데 외모 개선 뭐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보통 외모 개선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 다 이제 치료 목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혈류 초음파 검사 결과지나 우리가 이런 걸 나중에 이제 들어오면 받아서 역류가 0.5초 이상 확인되는지 뭐 이런 걸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요. 그렇게 하고 비급여 렌즈 아까 전에 백내장 뭐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예전 상품은 지급을 하고 16년도 이제 그냥 09년 10월 이후부터는 16년 1월부터는 면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예 렌즈 비용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지금 의미가 없는 게 부책이든 뭐 면책이든 면책이면 아예 뭐 안 되겠지만 부책이라도 우리가 지금 백내장은 합병증이나 그게 없으면 처치가 없으면 외래로 지급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렌즈를 보상할 수 있다 해도 큰 의미가 없겠죠. 한도까지 주니까. 그렇게 되고 그 유방수술 같은 경우는 뭐 성형이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고
이제 암 환자분들의 이제 유방 재건술 하잖아요. 유방 절제하고 그 부분 재건하는데 그런 재건술 비용은 보상을 해요. 아마 그거는 다 이제 심사를 해주실 거거든요. 비급여 우리가 의료 심사자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가 이제 크고 재건술 이런 거 했다 하면 심사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고 뭐 단순 폭염, 그러니까 치료 동반은 뭐 부책하더라도 그냥 일반 폭염은 면책을 해요. 종종 한 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반, 뭐 점 이렇게 이제 큰 점 같은 거 이렇게 생기는 거. 모반은 면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공군년 10월 이후부터는 태아보험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제 임신 때부터 가입을 하잖아요, 태아보험을. 그래서 태아보험에 한해서 이제 선천성 비신생물 모반은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Q82.5 코드라고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태아보험에 한해서는 보상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일반 실손은 안 되고 태아보험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산재자보. 현재자보도 본인 부담금이 있다면 부계약은 30%, 그 80%짜리는 30%, 그리고 100%짜리는 40% 이렇게 지급을 하고 실손은 이제 09년 10월 이후는 본인 부담금이 있으면 40%를 주고 만약에 16년 이후에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다. 그러면 건강보험 적용이랑 동일하게 보상을 해요. 뭐 비급여는 80%라든지 이렇게 보상을 하겠죠. 이렇게 보상을 하고 뭐 아까 성조숙증도 얘기 나왔었죠. 과거에는 뭐 면책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급여 적용이 돼서 뭐 이런 호르몬제들이 급여 적용되면 문제가 없고 만약에 비급여라 해도 이게 뭐 수치상 그런 부분 확인이 되는지 이걸 심사하고 이제 해당된다 하면 이제 실손은 지급 가능해요. 그리고 단순 코고름, 뭐 코골이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단순 코고름은 보상이 안 되지만 수면 무호흡 검사를 이제 1박으로 입원해서 많이 시행하더라고요. 수면 무호흡 G 코드 나오는 코드거든요. 보통 G 47.3 코드로 들어오는데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보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말고 의료급여 대상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똑같이 건강보험 기준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그 해외 의료비, 우리 했었죠. 해외 의료비는 입원 80%짜리는 본인 부담 30%, 그리고 신계약은 얼마였죠? 40% 지급한다고 했었죠. 공제하고 40%. 그리고 09년 10월부터는 보상이 안 되고, 그리고 뭐 비례 보상, 그러니까 계약이 여러 개가 있으면, 만약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각 담보 약관에 따른 보상 비율 차이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 100%를 지급한다. 뭐 만약에 내가 5만 원 냈어요. 5만 원 냈는데 삼성에도 있고 뭐 동부에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나눠서 나가는 거죠. 보상 근데 비율은 계약이 다르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나랑 이런다. 삼성이랑 DB랑 합해서 이제 100%를 주는 거예요. 비례보상 해당이 된다면. 그러니까 각각 공제한 금액이 내 수납 금액을 초과해버리면 비례보상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회사를 합해서 이제 100%를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6년도 1월 이후 이렇게 적혀 있죠. 16년 1월 이후간에는 이제 독립책임액 중에 최고액 기준으로 보상을 해서 조금 비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뭐 시트 넣어서 비례보상 계산하고 이랬는데 물론 시트 넣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엔 전산으로 자동 이렇게 계약이랑 넣으면 비례보상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좀 많이 편해졌기 때문에 비례보상도 뭐 나중에 배울 거지만 계산은 기본적으로 뭐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전산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그 비율대로. 합의안 있잖아요. 응. 그 부담이 되나? 그래서 써겠어요. 응. 공진단은 보통 안 줘요. 보신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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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공진단은 기본적으로 신사도 다 타서 들어와요, 보통. 네, 공진단은 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약재들 막 섞어서 그런 처약들 있잖아요. 한약 먹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뭐 무슨 물질을 길게 적어 와요. 그런 거 이제 치료 목적 확인되면 지급을 하고, 딱 봐도 그냥 보신제 같은 것들은 이제 면책하고. 면책을 하려고 하죠. 안내하고. 지급은 하진 않아요. 공진당인 이런 부분들이.
신계약으로 이제 입원하시는 분들은 한방병원 많이 가긴 하거든요. 청구가 꽤 들어오긴 해요. 그러면 한방병원 가서 뭐 치료도 하고 약도 드시고 뭐 이런. 근데 그게 진짜 뭐 치료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뭐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도 뭐 상해인지 질병인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지급해야 되고 부분들이 있죠. 세계 장기를 보는 어디요? 어디? 제 아, 그러니까 산재나 자보는 그 만약에 산재나 자보에서 다 받는 비용은 우리가 보상하지 않아요. 그쪽에서 이제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내는 금액이 있을 때 만약에 뭐 병실료라든지 뭐 산재나 이런 데 도수 치료 이런 거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내야 되더라고요. 자부담으로. 그럴 때 본인 부담 비율이에요. 여기 적힌 게. 응.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빼고 주 30%를 주는 거죠. 예, 이제 꼭 보상 비율이 30%란 거죠. 본인이 낸 금액에서. 그거는 이제 16년 1월 이후부터. 16년 지금 1월 이후부터는 적혀 있는 게 건강보험 적용이랑 동일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6년 1월 이후에는 선택형 상품이라서 비급여가 급여 90%, 비급여 80% 주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산재나 자보는 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건강보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비보험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80% 보상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내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랑 동일한 비율을 보상한다. 대신에 그 이전 상품들은 이제 본인이 내는 게 있을 때 뭐 30%든 40%든 보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뭐 상해의료비 이런 거 배웠죠. 상해의료비 앞전에 오전에 그 자보로 갔을 때 보상하는 거 배웠어요. 구계약은 부상해의료비는 얼마 주죠? 의료비 자보 처리했을 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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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그러니까 만약에 치료비가 나온 거에 이제 100% 주고 신계약 상해 의료비는 50%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교통사고 처리 받은 거는 결의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급 결의서라고 서류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뭐 치료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치료비에 무계약 만약에 상해 의료비라 하면 100% 지급하고 그 금액이. 그리고 신계약 상해 의료비는 50%. 대신 상해 의료비만 보상할 수 있어요. 자보는. 그리고 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치료를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6개월까지밖에 못 주잖아요, 상해의료비는. 그래서 6개월 지났는지 일단 기간도 확인해야 되겠죠. 간혹 가다가 초과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치료를 오래 받으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초과하는 거는 빼고 6개월 안에 것만 지급을 해요. 금액을. 우리가 계산해서. 음. 아직 가끔씩 있어.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구계약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계약이 이제 장기 상해랑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연금보험도 있고 구계약이 장기 종합, 장기 상해, 뭐 연금보험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각각 가입돼 있어요. 그러면 다 각각 받아요. 그래서 부럽죠. 제일 부러워요. 뭐 계약 3개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보면 공단 부담까지 그건 다 나가니까 상해는 막 세 배씩 받아가는 거잖아요. 본인이 낸 금액에 공단까지 주고 거기 계약 3개 다 받아가는 많이 받는 거죠. 근데 간혹 있어요. 근데 구계약은 많이 만기가 돼서 요즘에 뭐 크게 옛날만큼 들어오진 않는데 그래도 좀 음, 간혹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보나 뭐 이런 부분들 상해 사고들은 확인해서 지급을 하면 돼요. 그리고 안보 이거는 계속 했던 내용이라서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되고요. 한 번씩 나중에 읽어봐요. 뭐 판매 시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실손 통원 같은 경우도 2009년 8월, 뭐 13년, 15, 16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1, 2, 3, 뭐 선택형, 표준형 이렇게. 나중에 계약장표 보면 이게 담보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택형인지 뭔지 이렇게 보고 아 선택형이구나 몇 년도 상품이구나 몇 프로 보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맥주가 있는 거죠. 그리고 3번 보면 아까 유병력자 실손
유병약자 실손은 이제 이번은 10만 원 또는 30%고 이제 나중에 우리 의료비 실습할 거예요. 계산 직접 해보는 거 할 건데 그때 이제 한 번 더 할 건데 기본 공제는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고 이번은 뭐 10만 원이랑 30% 중에 큰 거, 통원은 2만 원이랑 30% 중에 큰 거 보상하고 아까 전에 유병자용은 보상이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죠. 뭐였죠? 약값도 안 되고 MRI도 안 되고 도수, 체중파, 증시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 그러니까 3대 특약 아까 잠깐 배웠죠. 그 3대 특약이랑 약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고 있으면 되고, 그 3대 특약도 내 실적으로 넣을 수 있다 했죠. 그 비급여 이제 삭감을 넣을 수 있어.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삭감 다 넣고 실적으로 할 수 있고, 대신 MRI 같은 경우는 영수증에 MRI 이렇게 표시돼 있으면 삭감할 수 없다. 근데 고객한테 지급은 어쨌든 못하니까 그 금액을 지워줘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뭐 하면서 배울 거예요. 근데 뭐 납입 확인서나 이런 거에 내가 확인해서 이제 MRI인 걸 알았을 때는 삭감 넣을 수 있다. 그런 부분. 좀 이해가 되나요? 어떤가요? 어려운가요?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할까요?